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래 꼬리는 살짝 주고는 있지만 이 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이제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자닌 건에 대한 부분, 네, 요것이 이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건과 관련해서 좀 정정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N 플러스. 결국 이제 우리가 CB가 주식으로 항상 전환되는 부담, 네, 이것이 항상 주가를 압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압박 요소가 물론 이제 된 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225만 주가 5월 23일 상장일이니까 그 이전에도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거래량으로 봐가지고는요, 거래가 좀 많았던 것이 5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좀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이게 뭐 물량이 그 물량이 다 해소가 됐느냐, 네,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짜가 그래도 며칠 지났기 때문에 소화는 그래도 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CB가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에 대한 부담은 좀 해소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226만 주를 발행하는 거였는데 400만 주로 거의 더블 가까이 늘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발행가 가격을 낮춰준 거죠. 5,740원에서 3,190원으로 거의 그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을 한다 이거예요. 아카더스 2호 투자조합에게.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서는 제3자들이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안 집어넣는다 이거죠. 주가 시세 자체도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운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납입을 할 확률이 좀 있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발행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같으니까 주가가 더 내려버리면 또 그때 가서 또 정정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납입일은 여하튼 7월 25일인데 이때 납입 여부를 좀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가가 내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도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행가를 낮춰놓으면은 결국 주식 수는 더 많아지니까 당장은 매물이 안 나오지만 1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니까 주주들로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외인들은 뭐 23,000주 순매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샀다가 바로 또 그 다음에 팔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N 플러스의 주가를 만드는 거는 외인들이에요. 외인들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주가도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들의 적극적인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뭐 2만 주 샀다고 해서 이게 적극적이라고 보기도 아직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은 외인이 주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EN 플러스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난 5월 20일에 아람코 자회사하고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MOU를 체결했다. 이 건의 재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매번 이런 시간이니까 EN 플러스가 뭐 벌려놓긴 많이 벌려놔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MOU고 뭐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올라오거나 매출이 발생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리는 많게 만들어 놓고 벌려놓는다는 얘기죠. 많이 벌려만 놓고 실제로 거기서 매출이 크게 발생한다든가 수익이 크게 났다든가 막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EN 플러스를 쭉 갖고 오신 주주님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주가가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재료에도. 그리고 지금 외인들은 뭐 팔고 사고는 하지만 뭐 기껏 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박스권에서 여기서 팔고 뭐 여기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매매, 네, 그런 식의 매매 정도를 하고 있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EN 플러스가 좀 더 신박한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정도 라인대가 물론 지지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네, 이런 어떤 박스권이죠. 네, 돌파해서 갈 만한 뭔가 신박한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신박한 재료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은 한참 느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신박한 재료 찾아보고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긴급 매매 사인도 바로 드려야죠. 이런 어떤 장중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 테니까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서 EN 플러스가 변동성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업데이트 계속 할 겁니다. 아시겠죠? 좀 EN 플러스가 힘은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재료는 갑자기 나오니까요.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5월 달.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대장주.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 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상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이 질환에서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